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실제 도어즈를 어떻게 계측하나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bserved dose rate in object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사람 몸이 되겠죠. 사람 몸에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어느 정도 피폭이 되어서 흡수되냐 라는 정도가 되겠고요. Observed dose를 우리가 계측하는데 레이트는 단시간당 되겠죠. 여기 슬라이드에 빠졌는데 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이 들어가야 되고, 각각 보시면은 M은 매스입니다. 매스고요. 매스 오브 타겟. 타겟은 여기서 타겟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스와 타겟이 있습니다. 소스, 타겟. 소스는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방출되는 곳이고 타겟은 피폭받는 곳입니다. 소스에서 방출돼서 타겟에서 피폭되는 거죠. 흡수되는 거죠.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매스 오브 타겟은 타겟의 질량입니다. 그 앞에 penetrating radiation, non-penetrating radiation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non-penetrating radiation은 소스와 타겟이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방출되었는데 레인지가 매우 짧아서 자기가 방출한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스와 타겟이 똑같고, 반면 감마와 같이 레인지가 긴, 감마가 방출되어서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긴 것은 소스에서 방출되어서 타겟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소스와 타겟이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타겟의 매스가 M이고, 그리고 타겟에서 업소드 때는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소스에서 방출되었는데 이렇게 방출되죠. 방출되는데 이만큼의 포션이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방출되는 것에 비해서 업소드 되는 그 비율이 파이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E는 에너지고요. 레디에이션당 방출된 에너지 단위 내부고, 그리고 에너지, 그 방출되는 에너지에 레디에이션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그 넘버, 그 액티비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위의 식이 업속 도즈 레이트입니다. 단위는 그레이인데 레이트 단위 시간이 그러니까 포함되기 때문에 퍼세크가 표현되고, K는 비례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업소드 도즈 레이트고, 이런 것들을 계측하는 게 결국은 흡수되는 설량을 계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체에서 이런 그 각각의 팩터들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그것이 또 관건인데, 업소드 도즈 레이트는 그레이를 단위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레이트니까 이걸 적분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적분하면은 이 D까지 적분하면은 그게 우리가 원하는 업소드 도즈입니다. 오브젝트 생체에 흡수되는 설량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A가 액티비티라고 했죠. 액티비티인데 특별히 큐뮬레이트 액티비티, 누적 방사능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단위가 메가베크렐인데, 단위 그러니까 누적이니까 시간의 팩터가 곱해지고, 그래서 메가베크렐 곱하기 초가,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X축이 타임이고 Y축이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의 면적이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측정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고 계측을 하는 거죠. 펫이나 스펙트를 통해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입하자마자 계측을 펫이나 스펙트로 계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의 카운트가 측정이 되겠죠. 그 카운트가 측정이 되고, 주입하자마자, 그리고 4시간째 한번 또 계측을 합니다. 4시간째 제로 4시간째 계측을 하고, 계측을 하니까 이만큼 계측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 계측을 합니다. 24시간씩 계측을 하고, 그리고 48시간씩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모든 시간에 대해 계측을 해야 되지만은, 환자를 이렇게 그 스캐너 베드에 눕혀놓고 뭐 이틀 동안 계속 계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IV 인젝션을 한 다음에 직후에 한번 계측을 하고, 4시간치 한번 계측을 하고, 24시간 하루 지나서 한번 계측을 하고, 48시간치 계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포인트를 피팅을 합니다. 피팅을 해서 아래 면적을 구해줍니다. 이게 휴뮬레이트 액티비티고, 여기서 A에 포함되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뮬레이트 액티비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펫 장비 혹은 스펙트 장비와 같이 핵의학 장비로 계측을 하고, 그 포인트에 피팅을 한 선에 아래 면적을 구하는 것이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 인젝션을 하고 바로 계측을 하고 4시간째, 24시간째, 48시간째 이렇게, 혹은 뭐 그 사이에 포인트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럼 피팅이 더 잘 되겠는데, 실제 환자분들에게 이런 그 프리퀀시로 주기로 계측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자주 병원에 내원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이론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지만, 실제는 포인트가 이제 많이 빠지게 되고, 혹은 뭐 때로는 한 2포인트로 피팅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3포인트로 피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팅에 대한 그 기술이 좀 필요하고, 피팅 못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선을 이으면 되는 거죠. 이으면 되고, 그 밑에 면적을 구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트레페조이달 메소드 있죠. 그 적분하는 것.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타임이고,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또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이만큼의 면적을 구해서 더해주는, 혹은 이런 값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각각의 포인트를 피팅을 하는 겁니다. 피팅을 해서 이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방정식의 아래 면적을 구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는 각각 계측값에, 그래서 그 레드 액티비티 컨테미네이티브 머티리얼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화한 건데, 첫 번째 그 박스가 있고 두 번째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그 방출되는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얘는 자기가 방출했는데 자기가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방출했는데 자기 그 박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박스 2로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얘가 소스고 얘가 타겟이라고 하면은, 소스에서 방출된 것이 타겟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스에서 방출되는 게 타겟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지만은 이런 방사선은 2번 그 박스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은 1번 박스에서 2번 박스로 영향을 미치니까, 얘는 소스에서 타겟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방사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타겟 오간이 소스의 오간으로 피폭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스와 타겟으로 구분을 하지만은, 실제 인체에 이게 들어간 상황에서는 서로 소스가 되고 서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서로 소스가 되고 타겟이 돼서 서로만 피폭을 시키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고, 타겟 내부에서도 흡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1번, 2번 박스로 그렸는데, 사람의 인체를 보면은 렁이 이렇게 있고, 리버가 있고, 키드니가 있고, 스토막이 있으면은 서로 피폭을 시키고, 자기가 서로 자기 안에서 피폭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소스 오간이 되고, 렁이 소스 오간이 되고, 얘가 피폭이 된다. 이렇게 방출돼서 리버 피폭이 된다. 그러면은 렁이 소스 오간, 리버가 타겟 오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 오간에 대해서 이런 도즈를 측정해서 모두 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의 총합이 결국은 업소프 도즈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메디컬 인터널 레디에이션 도즈 시스템. 그러니까 인터널 레디에이션 도즈를 계측하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RK는 타겟 리전이고 RH는 소스 리전에서. 그러니까 소스 리전에서 타겟 리전으로, 소스 리전에서 타겟 리전으로 피폭시키는 거의 팩터. 그러니까 S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A는 어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X축이 시간, Y축이 액티비티고, 이런 커브가 그려지면 그 밑에 면적이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 A에 해당하는 거고, A 액티비티를 제외한 모든 팩터는 그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소스에서 타겟에 피폭을 시키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소스가 되고 서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알파나 베타 같은 레인지가 아주 짧으면은 그 자체가 소스고 그 자체가 타겟이고, 감마와 같이 레인지가 긴 핵종들은 소스와 타겟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모든 것을 S 팩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드 시스템이 뭐냐면은 액티비티를 구하고 S 팩터를 구하는 거예요. S 팩터는 이 모든 것을, A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S 팩터라고 총칭을 해요. 통칭을 해요. 여기 써놨죠. except accumulative activity, cumulative activity를 제외한 모든 터미놀로지를 그냥 S 팩터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그럼 머드 시스템이 뭐냐면은 그냥 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A는 실제 계측값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로 시간에 따라서 이 액티비티는 계측을 할 수가 있어요. 계측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이 S 팩터는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체 모형을 만든 팬텀, 가상의 그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로 각각의 리버에서 스토막으로, 그러니까 렁에서 뭐 리버로, 각각 오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정도 세기로, 뭐 예를 들어 계측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이제 핵종에 따라 다 다른데, 왜냐면 핵종에 따라서 베타와 알파와 오제와 이렇게 비율, 그 방출되는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핵종에 따라서 그 인체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시뮬레이션 해서 그 모든 것을 S로 럼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이 모든 것을 계측하고, 실제 계측한 것은 A는 실제 계측값이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에서 계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측한 값이 업소프트 도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사실은 도즈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도즈 캘큘레이트 굉장히 간단한데,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는 실제 계측값이에요. 계측값이고, 타임 있고, 액티비티가 있고, 이 면적을 구하는 것은 실제 펫이나 스펙트로 계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포인트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리니어하지도 않고 이렇게 커브를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커브로 떨어지는데, 몇 개 포인트를 구하고 이거 피팅하는 방식으로 계측을 하는 것이고, X 팩터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굉장히 다양한 팩터를 럼프 시켜서 S 팩터로 표현을 하고, 이거는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다 구해져 있어요. 구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A만 구해요. A만 구하고 S는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값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도즈를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행히 뭐 지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러한 것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업소프트 도즈를 계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드를 이용해서 도즈를, 그러니까 계측할 때는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렁의 모형이 있고 리버의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타겟 오간 있고 소스 오간이 있는데, 소스 오간에서 방출을 하는 거예요. 방출하면은 각각의 렁에도 피폭이 되고 이렇게 장에도 피폭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한 상황이 머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RI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또 우리가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 머드 계측 시스템입니다. 머드로 뭐 모든 오간 다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레드메로, 렁, 리버, 스플린, 사이로이드 같은 것들을 관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레드메로는 방사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피폭되었을 때 민감해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드메로를 관찰하고요. 그리고 렁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레디오 센시티비티 하기 때문에 관찰하고, 그러니까 리버나 키드니는 클리어런스 오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흡수되어서 다 배출되는 거는 키드니와 리버를 거치기 때문에 키드니와 리버가 그 배출 오간이기 때문에 피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리버와 키드니를 관찰하고, 사이로이드는 특별히 아요다인 131이 그냥 인젝션만 하면은 사이로이드로 다 업테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의 그냥 피폭을 관찰해야 되고요. 그 위에 홀바디 그 계측을 통해서 몸 전체 어느 정도 피폭이 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머드를 이용해서 그 홀바디 도즈를 측정할 때 이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머드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오간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뭐냐면은 리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요다인 131이 주입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리버 안에 유니폼하게 분포한다는 거예요. 유니폼하게 분포하면은 가정인데, 사실 이 가정이 굉장히 틀린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절대 유니폼하게 분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오차가 생기냐면은 튜머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섭취가 되어서 이 얼마나 흡수가 되었는지를 계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흡수되는 설량을 계측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는 유니폼하게 분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니폼하게 분포가 되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오차가 생기냐면은,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치료가 되고 일부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흡수된 영역만 치료가 되고 흡수되지 않는 곳은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흡수 설량을 계측하는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지를 관찰하고, 또 오간은 어느 정도 피폭이 되어서 안전한지를 관찰해야 되는데, 튜머는 국소적으로 일부가 굉장히 과피폭되고 실제 상황에서는 과피폭되고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피폭이 되지 않는데, 유니폼하게 피폭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 오간에서는 유니폼하지 않은데 유니폼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다 계산이 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거나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 오간에서 분포하는지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드의 기본 가정이 유니폼하다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그러니까 계산은 쉬운데 가정이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머드 시스템으로 도지를 계산하는 게 좀 오차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평균 흡수량을 계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평균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로케이션에서는 굉장히 과피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로우 업소 도시도 일어날 수 있는데 평균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하지 않은 오간, 그러니까 튜머는 그러니까 모양이 지멋대로,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튜머의 특징은 오간의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그랗거나 이렇게 예쁜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막 찌글찌글하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머드의 이런
계측할 수 있는 값이 없고, 실제 그 데이터 상에서 계측을 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튜머 모양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흡수되는 설량을 예측하기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러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측은 해야 되고, 이런 그 대략적인 값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드로 흡수 설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에스펙타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아요단 131에 대해서 각각 모든 장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피폭이 되고 있는지 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팜플렛이라는 거 되어 있고, 모든 색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죠. 실제 필드에서는 액티비티는 제고 에스펙타는 이 탭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네,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가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죠. 그러니까 시간이고 액티비티입니다. 그러니까 계측을 했더니 이만큼의 영역의 값이 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는 액티비티와 시간의 단위로, 곱의 단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0는 이니셜 액티비티입니다. 주입한 액티비티. 주입한 액티비티고. 그러면은 여기서 레지던스 타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레지던스 타임은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를 이니셜 액티비티로 나눠준 값입니다. 근데 그때 단위는 시간의 단위가 되겠죠. 왜냐면은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는 액티비티와 시간을 곱해준 값인데, A0, 이니셜 액티비티는 A, 액티비티가 되겠죠. 액티비티가 되니까 단위는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스 타임이라는 그 단위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머드 시스템의 인풋, 입력값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스 타임이란 거는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를 A0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는 계측을 하는 것이죠. 계측을 하는 것이고, A0는 애초에 넣어준 값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서로 나누면 이게 레지던스 타임이 되고, 단위는 시간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입니다. 머드 프로그래밍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요다인 131, 그리고 70kg의 성인이냐, 한 몸무게 대략 57kg 정도의 15살이냐, 각각 몸무게별로 소화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임산부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 임산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인풋 값이 레지던스 타임입니다. 레지던스 타임이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구했던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를 이니셜 액티비티로 나눈 값, 이게 레지던스 타임인데 특별한 물리적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단위 자체는 시간이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머드 프로그램의 입력값으로 넣어준 귀한 답이고요. 그러니까 레지던스 타임을 여기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리버의 레지던스 타임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입력을 하면은, 입력을 하고 만약에 내가 70kg 남자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하고 아요단 130을 주입했다. 이걸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은 값이, 도지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 70kg, 뭐 아요단 131 이런 것들은 이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계산되어진 값이고, 우리가 실제 계측하는 값은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 그리고 이니셜 액티비티를 계산해서 여기 인풋을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를 이니셜 액티비티로 나눈 레지던스 타임은 실제 계측값이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각각의 인체 사이즈별로 임산부 뭐 이렇게 별로 다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했고 모든 색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측한 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곱한 게 업소프트 도어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업소프트 도어즈 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모든 것을 실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이언스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패키지화 되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라는 건 레이디에이션 도즈 어세스먼트 리소스라고 있는데 머드하고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된 개념입니다. 레이더는 오린다는 프로그램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도즈는 N은 number of disintegration that occur in the source organ. 소스 오간에서 붕괴하는 방사선 개수입니다. 그리고 도즈 팩터는 머드에서 S 밸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도즈 팩터는 식 자체는 똑같고 오린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트레이서인데 베타 아밀로이드 트레이서인데 레디에이션 도시메트리를 한 것입니다. PIB라는 물질의 카본 11을 표시한 거고 베이 94하고 9L7이라는 물질의 F18 표시했습니다. 그 베타 아밀로이드 트레이서는 뭐냐면 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락이라는 치마의 환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독성 단백질인데 그 독성 단백질을 계측할 수 있는 펫트레이서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건데 이 물질이 개발되었을 때 어느 정도 피폭이 되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 진단하기 위해서 트레이서를 개발했는데 만약에 다른 오간에 피폭이 많이 되어서 카본 11이나 F18이 방출되어서 피폭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오간이 정상적이다. 정상 피폭이다. 그러니까 세이프티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매료하기 위해서 레디에이션 도시메트리를 했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펫을 찍었고요. 브레인과 런과 리버 이렇게 볼륨 오브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관심 영역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액티비티를 구하고 머드, 그러니까 오린다를 써가지고 도즈를 계층했습니다. 영상인데 카본 11 표시된 PIB입니다. 그러니까 인젝션과 동시에 찍고 30분 뒤에 찍고 60분 뒤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버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블레더고 이쪽이 장이고. 그래서 각각 리버에 업테이크 되는 정도를 시간에 따라 계측을 하고 액티비티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0, 3, 60분인데 보면은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러니까 5번 계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리버에 대해서 5번 계측을 해서 이 포인트를 선으로 읽고 이 밑에 면적을 구하면은 이게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레인에서 똑같아요. 브레인에 이렇게 ROI 그려가지고 이 값을 계측을 해요. 이게 굉장히 단순 반복 작업인데 브레인을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여기 계측되는 값을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계측하고 이 밑에 면적 구하고 히든에 대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고 그런 걸 분리해둬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F18 베이 영상에 대해서 그림을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각각 리버, 블레더, 인텐시티에 대해서 각각 ROI 그려가지고 ROI를 잘 그려야 되죠. 이렇게 잘 그려서 이 값을 계측을 하고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했죠. 그래서 밑에 면적 구하고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이리 언더 더 커브를 구한 것이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 그리고 이니셜 액티비티로 나눈 것이 레지던스 타임이죠. 이 레지던스 타임을 인풋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머드에서.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영상을 비교했습니다. 예, 비교해서 F18 표준의 베이 영상하고 카본 11의 영상이 어떤 점에서 틀리고 맞고 뭐 이런 설명을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비교하고 특징을 기술하고 이렇게 실제 해부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카본 11 PI와 F18 베이의 영상에
설량이 이렇게 계산됐다는 거죠. 단위는 10W per 메가베크렐. 그러니까 단위 액티비티를 이제 인젝션 했는데 이 정도의 혈량이 계산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갈블레더가 높죠. 44. 여기는 130. 그러니까 블레더가 26.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갈블레더하고 블레더가 피폭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은 뭐 3, 10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카본릴레브 PIB를 쓰면은 예측할 수 있는 게 블레더가 피폭이 많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합을 따지니까 카본릴레브 PIB는 550 메가베크렐을 투여했을 때, 그리고 얘는 350 메가베크렐 투여했을 때 카본릴레브 PIB는 1.85 mSv, 그리고 F18은 5.13 mSv 피폭이 된다는 거죠. 대략 한 3배, 4배 정도 F18이 피폭이 많이 된다. 전신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면은 갈블레더에서 피폭이 많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도시메트리라는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인터널 도즈에 대해서 각각의 장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피폭받는지 라는 것을 보는 거죠. 특별히 다시 또 보면은 단위가 10W라 10W. 그러니까 얘는 흡수 설량이 아니고 방사선 가중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우스 영상입니다. 마우스 영상인데 마우스도 동물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약 개발할 때 사람에게 바로 쓰지 않고 마우스에게 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폭이 되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 머드나 오린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드나 오린다는 사람에게 맞추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리버의 크기, 그리고 스토마기, 그리고 그 각각의 거리,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스케일링 해가지고 쓸 수는 없는데, 왜냐면은 이 마우스의 각각의 오간의 거리가 단순히 스케일링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맞춰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소스와 타겟 오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감마와 베타의 비정거리인데, 그 비정거리는 스케일링해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은 프로그램 자체가 오린다는 사람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지금 마우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막 개발 중이고, 그래서 써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단순히 오간의 사이즈를 스케일링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니멀의 웨이트, 오간 웨이트인데 그걸 휴먼의 웨이트로 노멀라이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죠. 단순히 오간의 크기, 그 거리를 스케일링해서 도지를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역시 카이네틱, 그러니까 타임과 액티비티를 구하고 5번 측정, 밑에 면적을 구하고, 이게 큐뮬레이티브 액티비티, 그리고 이니셜 액티비티로 나눈 거, 이게 메저런스 타임이라고 했고, 이거를 인풋 값으로 쓰고, 나머지는 에스펙타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그 에스펙타가 사람의 에스펙타와 동물의 에스펙타가 다른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근데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오간의 웨이트로 그냥 스케일링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도지를 계산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해봤더니 각각 장기별로 이렇게 도주를 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튜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도주를 구한 겁니다. 액티비티가 주입되었을 때 어느 정도 피폭되는지 구했고요. 그러니까 이상으로 설명드린 게 그 방사선의 피폭 상황, 그리고 설량, 어느 정도 피폭이 되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실제 어떤 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